자, 넘어갑니다. 그럼 39번. 이게 이제 부산에 남구 대연동에 이게 학원입니다. 학원, 원룸인데, 이거 보면 있죠? 매년, 이게 위반 건축물이니까, 될 수 있으니까, 매년 8천만원 이행강제금이 물수가 있다. 위반 건축물,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보전금도 많고 한데, 이게,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인데 11회 48소리 한번 볼까요? 저걸 임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보면은, 남구 대연동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경매 나와요. 예, 아주 큰 빌딩입니다, 빌딩. 빌딩은 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자, 한번 보세요. 몇 명입니까, 임차인? 자, 임차인이 42명에 12억에 92만원. 대단하죠? 그럼 이게 용도가 뭐냐? 용도가 뭡니까, 이게?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여기 용도가 뭐죠? 교육연구실. 그럼 요거를 42명 임대하면은, 안 되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위반 건축물 걸리면은,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넣은 사람이 매 허가하더라. 왜 하더라 그러냐? 보십시오. 이게 걸리면은 진짜 서류 넣겠죠. 요거 이제 위반 건축물 딱지 붙으면요. 있네. 본건 부동산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상태로 사용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로 만약에 되면은 정리할 때까지 교육 학원 만들 때까지 매년 8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이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래갖고 이제 자기가 떠드는 것 같아. 10% 빼가는 거지, 다시. 그래서 지금은 8천이고, 지금 자 걸리면은, 재작년에 부의받게 하고 4배입니다, 4배. 옛날 거는 요리되는데, 지금은 2배 곱하기 2배니까 4배니까 결국은 1년에 얼마라고요? 3억 2천. 그 위반건 좀 손대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요. 딱지 붙고 하면은. 옛날에는 빌라라도, 뭐, 조그마한,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5분만 물면은 그만, 그 다음부터 6번째는 봐줬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5분이 아니고, 이행할 때까지 무조건 물어야 됩니다. 그럼 걸리면은,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걸리면은 4배. 여러 펜션 영업했다. 이런 거는 4배입니다. 4배. 그렇게 하시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 방법 좀 많아요. 서울에는 위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자, 40분입니다. 다가구 주택, 한 가구로 본다. 한 세대로 비과세 가능하죠. 그러나, 4개층, 옥탑방이 되면은, 이 다가구층은, 이게 원래 3개층이거든요. 3개층 이하로 보는 거죠. 3개층 이하. 이하인데, 한 주택으로 보는데, 옥탑방을 딱 닦아 넣으면은, 다주택자 돼서 양도소득세 7배 폭탄을 맞는다. 자, 써놨죠. 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한 주택이 10주택 갖고 양도세 7배 날빼라. 딸 시집 가는데 한 7억인가 머무르대. 7, 8억. 양도세 넣었대. 자, 이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해서 막 옥탑방도 만들어내는데, 옥탑방은 이렇더라고요. 예로 1, 2, 3층에 100평이다 크면은, 8분의 1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로 5평이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10평이다 크면은, 100평에 10평이면은, 하여튼 8분의 1? 막 그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열 몇 평만 대비면은 그거는 걸립니다. 층으로 보는 거예요. 뭐 두세 평 잔잔하게 괜찮은데, 8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연면적이 8분의 1 이상 되면은 층을 봅니다. 층을 보기 때문에 4개 층이 돼가지고, 이거는 옥탑방이 아니고, 1세대 1주택 안 들어갑니다.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이 10배 정도 나올 겁니다. 자, 4번 봅니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영업 펜션 영리 목적 위반 건축 이행강제금 강화, 이게 이제 보도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중요율이 최대 100% 곱하기 연이에 부과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 있죠? 서울시 막 나오죠? 60여 사건 나오죠? 밑에 보면은, 뒤에 봅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이 보도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강화할 때, 밑에 봅니다. 4억짜리 펜션인데, 요게, 과거는 1회에 4천만인데 향후 걸리면은 1억 6천이다. 이게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워낙 심하니까 이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4천이 아니고 요거를
1억 6천만 원 받겠다. 그래서 너무 임차인들 쫓아낼 때 셀이 막 툭 차고서 하면은 나가다가 저 이 방은 준 거 아닙니까? 그거 맞고 이런 거 있죠. 청마다 2가구인데 4가구를 해놨어. 낙찰 받았어요. 2가구를 받아 나가면서 고라지를 해피면은 민원 넣고 해피면은 고마 이 방은 좀 딱지 붙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임차인하고도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2번 여러분 P2P 대출 이야기 들어봤어요. P2P 대출 요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학여행 보니까 하지 말 거거든요. 근데 하더라고. 근데 이 P2P 대출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은 이 대부업체죠. 2순위 주로 은행은 새마을금고고 2순위의 담보를 막 잡아요. 2순위 하면은 거의 다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들 앞이면은 새마을금고도 까딱까딱 하는 파인데 2순위까지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 2순위를 잡고 많이 하고 있어요. P2P 대출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저 저축은행하고 연체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가 봐요. 만기 연장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200조인가 300조인가 지금 계속 지금 응급조침하고 있는가 봐요. 문정부 들어서고, 윤정부 들어서고 9월달 되면 이건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앞으로 경매가 많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쏟아진 것이 무조건 지금 수율해 주거든요. 만기 연장해주고 해주고 연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 D-Day가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 되면은 이제 아마 무한대로 쏟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P2P 대출 여러분들이 접근 안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P2P 대출. 자, 우리 수학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자, 어느 분이 대산면 갈전 내에 농지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인데 요거를 1억 3천에 사서 12년 지나가지고 1억 5천에 팝니다. 그래서 2,600을 벌기는 벌었는데 12년 만에 1억 3천만 중간선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은 신을 주공을 사든지 안 그러면은 성원아파트를 2개 사든지 했으면은 한 5억 될 겁니다. 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을 주공이나 성원아파트 2개를 샀으면은 월세만 받아도 뭐 7, 80, 100만원 받습니다. 12년 동안. 그거 가지고 몇씩 해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첫 단추를 그냥 꼬여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돈도 안 되는 농업진흥구를 사가지고 1억 3천 주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또 샀는데 1억 5천 팔다. 자, 이런 겁니다.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기 있죠. 농업진흥구역. 중개업소 사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농업진흥구역. 일반 매매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생긴 잘생겨서 바둑판처럼 딱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게 돈이 안 됩니다. 돈이. 하만도 그래. 우리 수학시 본게네. 농업진흥구 샀대. 9,500 주고 5년 전에. 지금 얼마나 했겠 지금도 9,500이래. 자, 그 다음 대산면에 또 한 사람이 2억 1천 주고 샀는데 원장님 1억 6천에 좀 살 사람 없을까요? 우리 수학이. 에이씨, 니 알아서 봐라. 7년 지나서 5천 깎아도 안 팔립니다. 그게 농업진흥구역의 일반 매매의 현실이다. 잘 아시고 그냥 은들이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요. 땅 보세요. 땅. 어떤 게 자꾸 이런 거요. 다음에 가서 지도를 딱 보면 압니다. 자,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지금. 잘생겼죠? 그죠? 이겁니다. 이게 1억 3천 가지고 사갖고 12년 지나갖고 1억 한 5천에 파는 것입니다. 돈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앞으로 이런 게 이런 데 경매 놓으면 산다, 안 산다? 안 사기도 뭐 안 사, 또 쫓아가서 사. 또 2차 가서 또 쫓아가고 삽니다. 이런 거는 51% 좋다, 50%. 근데 85% 산다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픈 겁니다. 알겠죠? 자,